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이후에 약 3개월 동안에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 상당히 엄청난 그 사건이죠. 보편적으로 외곽 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약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집 한 채 가격이 강남에서 올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맨날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집값이 1,000월 되면 몇 프로 올랐네, 몇 프로 올랐네, 이게 감각이 안 되실 텐데, 보편적으로 한 석 달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 8월 24일 날 시장 안정화 대책, 소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주로 강남이 타켓이죠. 강남은 이제 타켓으로 갔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요번이 이제 세 번째 3부 강의가 되는데, 1부, 2부 강의에서는 일본 시장과 그 다음에 강남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처음 보는 분이 계실까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부동산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20년, 30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집값이 반토막이 됐댄다는데요. 그러는데 사실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1986년도에 이제 전고점이 일어나면서 바로 5년 동안에 일본은 3배가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는 건 아마 오래전 전인데 젊은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 전 세계를 일본 제품이 휩싸였어요. 휩쓸었습니다. 그냥 소니서부터 모두 해서 도요타 자동차로 해서 파나소닉서부터 모두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 시장을 일본이 석권을 한 겁니다. 이건 간단히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럽이 이제 독일하고 세계 2차 대전의 원흉이죠. 주범인 독일하고 일본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휩쓸 데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 프라자 합의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니들 돈 같이 올려라 이거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서 돈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5년 사이에 집값이 3배 이상 폭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올려버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서 1991년도 전고점을 했는데 약 17년, 18년이 흐르고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전에 있는 최고점은 이제 거의 회복 국면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약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일본의 전 가격을 올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주식에 투자했던 분 3분의 1 토막에, 집값은 반 토막이지만은 주식은 3분의 1로 가격이 폭락을 해봅니다. 니케이 지수가 약 4,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약 1,500포인트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건 8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일부 좀 네거티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사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거에 이제 준하기 위해서 개포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라는데, 이거는 1981년도 분양을 할 때 개포 우성이에요. 왜냐, 그때 당시 대치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원래 대치 우성입니다. 여러분들 숙명여고 대각선 옆에 봐보면은 그랑프리 백화점 바로 옆에 성경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우성 아파트죠. 그 옆에 미도가 되고, 미도의 대각선 건너편이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우성 아파트 건너편이 이제 지금은 삼성이지만은, 레미안이지만은 옛날에 청실홍실 아파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옛날에 파라권 학원가의 최고의 대명사가 바로 대치동이라 이게.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때 타워 팰리스도 나오기 전이니까 이때 최고의 저거를 자리를 구가했던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자고요. 1981년도에 3,500만 원입니다. 105만 원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때 영순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1년도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게 3억 1천이 되다가 1991년도가 일본이 바로 지금 얘기한 주식은 3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대폭락 시대가 오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폭락 시대, 30%가 떨어지면 폭락이죠. 이러한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3억 1천만 원 나가던 아파트가 거의 1억이 떨어져 가지고 2억 1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IMF 직전인 97년도 3억 3천까지 가가지고 약 6, 7년 만에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2억 8천으로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도, 여러분들 2002년도, 3년도, 이제 2002년도 전 세계가 이제, 그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주식이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2003년, 4년도서부터 세계가 아주 갑자기 호황으로 갑니다. 바로 뭐냐? 중국 경제가 살아난 것보다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를 이끌어왔던 것이 일본, 독일 경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얘기하는 중국이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2004년도, 5년도, 6년도, 3년간 전 세계 집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 이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집값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1996년, 그래서 말해서 97년 이제 요 분기점이 되는데, 요때까지 가는 것이 15억 5천, 소면서 평당 5천만 원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998년도에 그 유명한 베어 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이 세계의 5대 투자은행 중에서 3개가 부도가 나면서 글로벌 리스크, 경제 위기가 다가오죠. 이러면서 2013년도에 11억 8천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들한테 전화해보면 교수님 그때 당시에 9억 8천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가? 15억 5천이.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6월서부터 3개월 사이에 소위 말해서 9억이든 10억이든 11억이든 12억이든 좋다 이거예요. 이 아파트가 15억 5천, 지금 15억 5천 없다라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중개업자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대치동에. 16억 달러 오린답니다. 평당 5천만 원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 5천만 원 시대가 아니야. 10년 전에 5천만 원 시대가 이제 다시 회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일본의 그 주택가격을 비교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도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일본을 쫓아가서 무슨 뭐 이제는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갔니, 무슨 뭐 이제는 내 집 마련의 주택보급률이 얼마가 됐느니, 이러한 단순한 논리 가지고 따져서는 주택가격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2층의 판단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2부 강의 때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미 인터넷에서 제 강의는 부동산 TV를 통해서 전국에 한 500편 정도가 떠돌아다니는데, 그중에서 분명히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2014년도에 15년도 예측, 16년도 예측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년도 3월까지가 피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틀려놨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집 안 사. 그 꼬임에 넘어가시고 그 말에 현혹된 젊은이들이 지금 기회를 잊어버려서 다시 흙수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집 사는 대신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어차피 그래도 한 몇 천서부터 한 몇억 원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지금 얘기하는 정보에 의해서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반드시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잘 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도 부동산 앞으로도 이제 2010 저 되면 약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냐면은 손가락 하나로 가지고 가능해요. 11월 달서부터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집단이 어디예요?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KDI.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때서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분들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집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용 뻔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미리 좀 적어놓으면 2017년도 보자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 이미 지방으로 내쫓았던 그 유명한 혁신도시 아닙니까? 이거에 비해서 지금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공기업에 있는 인구 이동이 이미 끝을 난 거예요. 어떻게 되냐? 2015년도에 피크점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이미 내려갈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이동이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도권을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방은 이미 이제 지금 얘기한 피크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수도권은 이제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에서 3개월 동안에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3개월 사이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맨날 자료를 봐보면은 뭐 전월 대비 주택가격이 0.75% 올랐느니 뭐 했느니 이거 가지고 여태껏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죠? 3개월 동안에 2억에서 3억이 올랐댄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시장의 논리 가지고도 좀 보셔야 돼. 맨날 기량 분석하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이미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냐? 그건 아직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그만 그러면 그동안에 올려놓은 가격이 주변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10년 전 가격을 조금 아까 우성 아파트 보셨죠? 10년 전 가격을 회복한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격에다가 이제 전이 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좀 잘 보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세 대란 이제 슬슬 안정화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지요. 이제 집 사니까.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집 안 사. 이제 안 오른디야. 이러면서 전세로 가는 바람에 전세 가격만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세 또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젠 옛날처럼 어떻게 격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젠 어쩌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돼서 갈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또한 마찬가지. 이제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땅을 보자. 원래 저는 이제 주택시장에, 주택보다는 토지시장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망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전세는 수급 불균형이 이제 집 사겠다 이런 얘기야. 집 사겠다고. 그러면 이제 수급 불균형이 어떻게 되니까 점점 완화가 되는 거야. 예전이 아니야. 지금까지만 해도 집 안 살래. 집값 안 오른디야. 이러면서 어떻게 전세 살래, 월세 살래 그랬던 것이 이제는 내용이 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점차 수그러들 거로 월세도 이제 갈 만큼 간 거예요. 월세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원래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교양 프로인 거 아시죠? 어디 땅을 소개하거나 주택을 소개하거나 뭐를 갖다가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요즘 경제 방송들 보면 대한민국에 웬 그렇게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또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무슨 연구소 소장들 모두 다 나와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아주 며칠 전에 까무러치게 놀랐는데 수익률이 3% 나오는 오피스텔을 했는데 투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3%라고 우리는 수익률이 제로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3%만 나와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경제TV에 나와서 대학 교수다라고, 대학 교수도 아니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방송을 하는데 이게 참 어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해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제가 대구에 영남대학에 가서 강의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한테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뻔한 거예요. 지방혁신도시 약발 끝났죠. 이제 혼돈의 시장이 펼칠 건가?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는 시장을 끌어올 건가? 이게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강남에서. 전세는 입주 물량하고 역전세 시장이 이제 펼쳐나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 2016년, 17년 내년서부터 입주 물량이 나오면 이제는 전세 시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못 빼서 난리야. 월세 시장도 마찬가지야. 전세 물량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출하가 될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면 월세율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3% 올라오고 4% 올라오는 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데 왜 투자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문가분들이에요. 지금 세계는 제로금리에 마이너스 금리, 이걸 우리가 초저금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이 갈데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외국 자본이에요.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거에서 빠져봐봐요. 대한민국 주가 대폭락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돈들이 위험한, 자, 북한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원자탄 가지고 지금 위협을 지금 얘기하는 경제 지진나 근데 대한민국 경제 그나마 위험해도 대한민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 4%, 5% 나오는 게 지금 얘기한 투자율이 낮다고요? 큰일 날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 시중에 널널한 것이 이 자금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금 펀드 수익률을 하는 게 여러분 주식형 연계 펀드나 이런 거 아니죠. 부동산의 리츠 상품이 최고의 지금 투자 각광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저금리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란다니까요. 전 세계에 지금 갈 돈, 우리나라는 900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갈 곳을 모르는, 소위 말해서 갈팡질팡 어디로 갈까라고 그래서 아침에 잠만 깨면은 고민하는 돈들이 널려 있는 게 전 세계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원래가 지난 6월 달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6월 하순에 강세 시장, 6월 달에 강세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2016년 금년 하반기 10월, 11월은 어떻게 됩니까? 강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2016년 금년도 12월 시장 하순경 보세요. 12월 한 20일경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요때 봐보면 약보합이래. 그러면 내년도의 상반기 시장은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시장 논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집 모형이다 경제 이론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6월 하순 지점과 12월 하순 지점을 가져놓고 분석을 하면 가장 잘 얻어맞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이다, 내가 마포다, 아니면 내가 성북구다, 아니면 내가 김포다, 아니면 내가 어디 지금 얘기한 미사지구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장 자체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 보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어떻게 돼요? 서울만 비 와요? 비 오는 데만 비 오죠. 햇빛 짱짱 난 데도 있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요 논리를 맞춰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옛 애인만 최고 미인으로 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1%라는 초저금리는 당연한 경제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 제로금리 시대야 이제는. 제로금리인데 1% 준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야. 2% 준다. 글로 가는 거야. 3% 준다. 글로 가는 거야. 4% 준다. 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7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70년대 봐보면 금리가 약 35%입니다. 지금 35% 받았다가 이거는 사채업자에 아주 이거 잘못하면 형무소 가야, 물론 50% 이하도 저거라지만은. 근데 70년대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요게 이제 20%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90년대
IMF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14점 몇 프로, 이때 하나은행, 그러면서 서울신탁은행,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위기에, 유동성 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3개월짜리예요. 3개월 동안 고금리 준다 그러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16점 몇 프로인가 하여간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프로 준다니까 돈이 왕창 보입니다. 1년 저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석 달만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10%대 금리예요. 70년대 30%, 80년대 20%, 90년대 몇 프로야? 10%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지금 얘기한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7%, 8%. 그 2010년대는 어떻게 되냐? 3, 4%가 이젠 금리야. 근데 그것보다 더 내려가니까는 제로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2010년대 아닙니까? 2020년대 가면은 어쩌면은 3%, 4%가 고금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시청자, 그래서 옛날 생각을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냐? 이제 재테크를 갖다가 여러분이 새로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자, 주택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전월세에 있는 수요가 줄어들 거다. 월세 시장에도 변화가 나올 거다. 이런 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는 금융하고 제1의 물결이 이제 정착 주거에서, 산업에서, 정보화에서 이제 금융 관광 시대로 가는데, 이제는 저금리 금융과 관광이 이제는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저금리 시대는 당연한 이 시대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익 상품의 3대 요소를 보면 제일 먼저 안정적 상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과거처럼 5%, 6%, 7% 없어요. 이제는 점점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가장 잘 맞춘 상품이 그동안에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점이 나온 것이 뭐 코코나우스, 레지던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근본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시대 현상에 의해서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가 2010년대, 20년대는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걸 보면서 여기서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나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방송을 다시 구성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